황당한 조 바이든의 발언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백악관,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인 메카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든과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바이든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화당을 비난하며 그가 공화당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서 공화당 측의 조건을 수락하게 되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며 또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을 보호하는 제안이다. 그래서 난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정부 지출 삭감하는 거랑 암호화폐 트레이더랑 뭔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다들 해당 발언을 듣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못 믿겠지만은 진짜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I'm not going to agree to a deal that protects wealthy tax cheats and crypto traders while putting food assistance at risk for nearly 1 million Americans. 처음엔 이게 AI로 누가 장난으로 가짜로 만든 것인가 싶었는데 아니고요. 진짜로 그런 말을 했고, 또한 공화당의 의견대로 한다면 부자의 세금 감면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돕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면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식량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 것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채굴자들을 넘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조 바이든.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에 있는 억만장자들 전부 재산을 100% 압수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 연방 예산 1년치보다 적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너무 펑펑 쓰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빚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출을 좀 줄이라는데 절대로 못 줄이겠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조 바이든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인가? 앞뒤 아다리도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억지로 암호화폐를 까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뭡니까? 대선 때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바이든 캠프에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 누굽니까? 샘 뱅크만이죠. 그거 다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나온 돈이고, 샘 뱅크만은 SEC 의원장과도 만났었고 백악관도 들락날락 했었던 놈인데, 지금 FTX 말아먹고 범죄 저지르고 무죄 주장하면서 희낙락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 돈 받아 처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FTX 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 정말 그냥 더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자, 한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부채 한도 상한에 실패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도 타격이 심할 것이며 전 세계 국채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대국 위상도 균열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라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음번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그냥 다같이 뒤집어지자라고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960년 이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채 상한 한도 조정하는 데 있어서 78번이나 이 모임을 가졌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어제 나왔었던 정보처럼 막판에 가서 타결이 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깎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연준은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에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 있는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거,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체도 아닌 CNN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제닛 옐런은 최근에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추가 합병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미국의 은행업계는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뒤로는 각 은행 CEO들과 미팅을 가졌었던 제닛 옐런. 소식통에 의하면 비공개로 이루어졌었던 해당 미팅에서 제닛 옐런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행들의 합병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짱하면 합병을 왜 합니까? 문제가 되니까, 부실하니까 합병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는 일본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미국에서 지역 은행들의 수익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규제당국은 합병에 대해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잘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과연 어떤 사건들이 더 터지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CBDC 출시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영국 중앙은행. 한편 일반 영국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돈이 아니지만은 고객들이 돈을 찾을 때 이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현금을 찾으려면은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서류를 보고 은행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인출을 허하겠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000유로 이상 뽑으려면은 24시간 전에 연락을 먼저 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심사를 또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명목상은 고객들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찾지도 못하게 은행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있었던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입장권 중에 이제 가장 비싼 입장권은 $5,000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거 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는 이렇게 분장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쇼를 벌이고 있다더라. 이게 무슨 추태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고, 과거에도 지적을 받았지만은 맥스카이죠. 이번에도 법정화폐를 손으로 쫙쫙 찢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하네요. 이거 불법이라서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고 있죠. 역시 보통 또라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1,000,000 베팅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코인베이스의 전 CTO 같은 경우는 애플과 구글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이용자의 개인키를 뺄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미국 정부가 파산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같은 우려는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미국 정부는 파산하게 될 것인가? 지금 파산 상태가 맞죠? 빚이 저렇게 많은데 갚을 수가 없는 만큼의 금액이 빚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파산 상태가 맞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언제 선언을 하느냐?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은 있을 동안에는 미국은 그래도 버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 저번 주에도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다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는 상승, 하락, 예측한 사람들의 수치가 모두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횡보를 예측한 답변자가 44.7%로 가장 많았었다라고 하네요. 과연 이번 주에도 개다리춤을 추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옆으로 가게 될 것인지. 자, 그리고 참고로 설문에 조사한 사람들 중에 43%는 고위공직자, 암호화폐 투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했으며 그 중에 41.3%는 공직자는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15.7%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공직자도 투자할 수 있죠. 다만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 차트인데요. 삼각수렴이 딱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5주 동안에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졌었다. 그리고 전체 시총은 아직까지도 1조 1,000억 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최근에 압착률을 높이고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닥터 프라핏 분석가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28,000달러대의 강력한 저항, 올라간다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지 구간으로는 25,000달러, 24,000달러가 깨진다라면 22,000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항 및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평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실 분들은 해당 이평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지금 좀 더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세력들이 이거 털어먹으려고 가격을 내릴 수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레이더 J 분석가인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22,576달러, 앞에서 봤었던 이 자리죠.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왔다가 반등.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채 한도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벌써부터 내일 미국 증시가 개장하게 되는데 증시가 겁을 먹고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한다.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 자금 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지금 권도영이 빼내려고 누구 보냈습니까? 권도영 자산 먼저 추징하는 자가 임자인데 미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보내라고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심란한 시장,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재밌는 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동향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 일당 주자 광주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